안녕하십니까, 임금용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8년도 제1회 회로이론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R옴의 6개의 저항을 그림과 같이 접속하고 평형 3상전압 2를 가했을 때 전류 I는 몇 암페어인가? 단 저항은 3옴, 전압은 60V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요 델타 결선 있죠? 요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꿔줘요. 그럼 회로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한 부분이 요 파란색 부분이에요. 자,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Y 결선에서의 선전류는 상전류와 동일하지요. 그래서 요 상에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하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일단은 요 델타 결선된 요 부분부터 Y 결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공식인데요. 우선 요런 델타 결선, 요렇게 델타 결선된 부분을 요렇게 바꿔줄 때는 요 세 개의 임피던스 값, 여기 이제 저항값이죠. 세 개의 저항값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3R이 되겠죠. 그죠? 이거 분해 여기에 임피던스 값은 요거 두 개를 곱해줘요. 즉, 요걸 Y 결선하는 여기에 저항값을 구할 때는 세 개의 저항값을 더해준 것 분해 요거 두 개의 저항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R 곱하기 R 하면 R의 제곱이다. 해서 요 제곱은 R이 두 번 곱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모의 R과 이렇게 약분되면 3분의 R이다. 즉,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3분의 1의 R. 그래서 여기 저항값은 3분의 1 R이 됩니다. 요것도 똑같겠죠? 저항값이 다 동일하니까 요 저항값, 요 저항값, 요 저항값도 동일하게 3분의 1 R이 돼요. 그래서 회로는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죠? 여기 이 전류죠. 이 전류는 상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Y 결선에서의 상전류와 동일합니다. 상전류. I는 R분의 V예요. V인데 저항은 요 두 개가 직렬로 되어 있죠? 그래서 R과 3분의 1 R이 더해진 저항값 분의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은 상전압이에요.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지요. 그래서 상전압은 V라고 두면 선간전압 2보다 루트 3배가 작은 루트 3분의 2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정리가 됐네요. 그럼 문제에서 준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저항은 R은 여기 보면 저항은 3옴이라고 했고 선간전압은 60V라고 했죠. 그래서 저항 3 플러스 3분의 1의 저항 3옴 분의 루트 3분의 선간전압 60V 적용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8.66A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변환하는 공식, 그리고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변환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요거 암기하고 요 내용 스스로 한번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2번 다음 중 정정 용량의 단위 페럿과 같은 것은 단 C는 쿨롱, N은 뉴턴, V는 볼트, M은 미터이다. 자, 정정 용량 단위 구하라는 문제네요. 원래 정정 용량 단위는 페럿, 파라드 이렇게 읽는데 이제 요것과 같은 단위를 찾아라 하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 전하량 구하는 공식 Q는 C, V란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C가 정정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를 기준으로 해서 C를 정리하면 전압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정 용량 C는 전압분의 전하량이다. 해서 C 단위가 파라드예요. 그죠? 파라드는 전압의 단위인 볼트 분의 전하량의 단위인 쿨롱과 같다. 그래서 얘를 쿨롱 퍼 볼트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적 용량 파라드는 쿨롱/볼트 단위와 같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3번 다음과 같은 Y결선 회로와 등가인 델타 결선 회로의 A, B, C 값은 몇 옴인가? 우리 61번에서는 델타 결선을 Y결선으로 바꿔줬죠. 네, 이 문제는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꿔주는 문제네요. 공식은 여기 있습니다. 네, 우선 A부터 구해보면 A, 여기서는 Z2네요. Z2. 그럼 Z2는 ZC분의 ZC, ZC는 여기 있죠, 그죠? 여기네요. ZC 3분의 AB, ZAB를 곱하고 1과 2를 곱하면 2가 되겠네요. 2 플러스 그 다음에 BC를 곱하고 그러면 2 곱하기 3은 6 플러스 그 다음에 CA를 곱하면 3 곱하기 1은 3 해서 A는 3분의 요거 다 더하면 몇이죠? 11이 되겠네요. 3분의 11. A가 3분의 11인 걸 찾으면 4번 하나밖에 없네요. A만 찾아도 답을 알 수가 있어요. BC도 한번 구해볼까요? BC. B가 여기네요. 그럼 Z3. Z3은 ZA분의 1분의 Z2와 똑같죠? 네, 분자가 똑같습니다. 그럼 11이 되겠네요. 그러면 11. 그 다음 C는 여기 있네요. 이 C 구하면 C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ZB 2분의 분자는 똑같네요. 11 해서 A, B, C 요런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변환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암기하고 직접 정리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4번 회로의 전압비 전달함수는 자 보면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입력, 여기가 출력이 되겠네요.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S함수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죠. 네, S함수로 나타낼 때는 그냥 R은 그냥 R로 표현해 주면 되고요. C는 CS분의 1로 적용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요거 입력 전압부터 볼까요? 입력 전압 요 저항을 요렇게 올려 세우면 요렇게 그릴 수 있겠죠. 요렇게 얘가 V2가 되는 거고요. V2는 여기 캐피시턴스 C에만 걸려 있는 전압이고 V1은 입력 전압은 저항과 캐피시턴스 여기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예, 여기. 그래서 이 전압은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여기 캐피시턴스 C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 어떻게 구할까요? 저항 R에다가 여기 흐르는 전류 IS를 곱해서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캐피시턴스에 걸리는 전압 또한 CS분의 1에다가 흐르는 전류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압과 요 전압을 더하면 입력 전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IS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걸 묶으면 입력 전압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출력 전압 V2는 여기 캐피시턴스에만 걸린 전압이죠. 그러면 CS분의 1 곱하기 전류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정리하고 요 식을 차근차근 정리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류값 약분되고요. 얘가 이렇게 정리된 이유는 뭐냐면 통분한 거예요. CS분의 1 분모로. 그래서 R도 분모를 CS로 만들면 분자에다가 CS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랑 약분되면 R과 같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분모를 CS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플러스 CS분의 1. 분모가 같기 때문에 CS로 묶고 RCS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분자가 RCS 플러스 1. 번분수네요. 분수의 분수.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이렇게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CS 약분하면 남은 건 RCS 플러스 1분의 1이다. 얘가 뭐라고요?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요런 유형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요거 직접 한번 풀어 보셔야 됩니다.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라는 거. 직접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5번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이 전압계의 최대 눈금보다 클 때에 전압계의 직렬로 저항을 접속하여 측정 범위를 넓히는 것은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율계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압계 내부의 직렬로 접속하는 저항이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번 그림과 같이 주기가 3세크인 전압파형의 시료값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시료값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냥 암기하고 가셔도 관계없어요. 네, 답은 2번이에요. 요게 이제 시료값 구하는 공식으로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합니다. 루트를 씌워서 평균을 구해서 제곱을 한다 해서 루트 민 스퀘어라고 부르는데 공식은 이래요. 요게 시료값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t는 주기예요, 주기. 근데 여기는 주기, 3세크 주기죠? 0부터 3세크. 여기까지가 1주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 3분의 1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쪼개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적분, 요 면적을 의미합니다. 0에서 1까지. 여기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10t의 제곱입니다. 전압의 제곱.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10t, 시간이 적용된 거예요. 그리고 1에서 2까지는 10으로 고정되어 있죠? 전압이 10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의 제곱의 시간에 대해서 이제 적분. 요 식만 정리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요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적분. 요거부터 0에서 1까지 10t의 제곱을 적분해라 하면 제곱. 여기 제곱하고 여기 제곱해주면 0에서 1까지 100t의 제곱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라. 예,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요거는 적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t의 a승이다 하면 얘를 적분해라 하면은 a 플러스 1분의 1에 t의 a 플러스 1승이다. 요렇게 적분이 돼요. 요렇게.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0에서 1까지 100 곱하기 2 플러스 1분의 t의 2 플러스 1. 2 플러스 1 뭐예요? 3이죠, 3. 그 다음에 얘도 3.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요 인티그럴 요거 정리해주면 100 곱하기 3분의 1 t의 세제곱에 몇 가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정리하면 1에서 2까지 10의 제곱에 dt다 하면 10의 제곱은 100이죠? 1에서 2까지 100의 dt다. 얘를 적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t가 붙습니다. t가 붙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100 곱하기 1이죠. 1. 1은 모든 수의 0승이 1이에요. 여긴 t로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1을 t의 0승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t의 0승이 그냥 100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t의 0승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t의 0승이. 자, 그럼 우리 좀 전에 적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a 플러스 1분의 1 t의 a 플러스 1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t의 0승 적분해 볼까요? t의 0승 그러면 0 플러스 1분의 1 t의 0 플러스 1 그러면 t 나오겠죠. 그냥 그죠? 1분의 1이니까. 그래서 100dt를 적분하면 100t가 되는 거예요. 100t가 되고 어디서부터? 1부터 2까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제 요거 정리해야죠. 그죠? 요거 정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을 적용하고 1을 적용한 것에서 0을 적용한 걸 뺍니다. 그래서 t에다가 1을 적용하면 100 곱하기 3분의 1에 1의 세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요 t에다가 이제 0을 적용해요. 그럼 0을 적용하면 얘 0이겠네요. 그죠?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2를 적용한 거. 그럼 100 곱하기 2에다가 1을 적용한 거를 빼줘요. 요게 이제 적분 정리하는 거예요. 적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쭉 정리하면 요 괄호 안에 있는 수는 요렇게 정리가 되네요. 요렇게. 얘가 3분의 100, 얘가 0, 얘가 200, 얘가 100 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얘를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하면 이때 전압은 6.67V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건데 요거 제가 문제 처음에 설명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괜히 시간 뺏어가면서 막 자세하게 막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할 필요 없어요. 아셨죠?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7번 1mV의 입력을 가했을 때 100mV의 출력이 나오는 4단자 회로의 이득은? 자, 이득 공식은 이래요. 20 로그 10의 전달함수. 전달함수는 뭐라고 그랬죠?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공식으로 해서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냥 공학용 계산기에 20 로그 10의 입력이 1mV라고 했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출력은 100mV라고 했습니다. 그럼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3승을 붙인 이유는 요 밀리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분되면 얘네 없어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냥 공학용 계산기에 이렇게 똑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4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로그 같은 거 이런 거 겁낼 필요 없어요. 공학용 계산기 다 있습니다. 똑같이 넣어주시면 답은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학용 계산기로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실게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t가 0인 순간에 스위치 S를 닫았다. 이 순간에 인덕턴스 L에 걸리는 전압 V는 단 L의 초기 전류는 0이다.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답은 3번이고요. 요 과도 현상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상황에서의 그 L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0이라고 했죠. 시간이 0. 그럼 여기다 0 적용하면 2의 0승이에요. 2의 0승. 그죠? 모든 수의 0승은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1이라고 했지요. 그죠? 그래서 전압 2에다가 1 곱하면 그냥 전압이 걸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9번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 것은 자, 요거 라플라스 변환표 암기해서 해결하는 거죠. 자, 라플라스 변환표 보면 ut 요거 어떻게 변환되죠? s분의 1로 변환되고요. 요 2의 마이너스 t승. 자, 요거는 이런 거 있어요. 2의 마이너스 at승. 요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하죠? s 마이너스면 플러스 a 분의 1 요렇게 변환되죠. 얘는 2의 마이너스 t승이죠. 그러면 s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요거 t 앞에 1 있는 거예요. 1 그죠? 써주지만 않았을 뿐이지 1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 분의 1 요렇게 적용이 되겠네요. 그럼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s분의 1을 여기다 적용하면 요렇게 식은 정리가 되고요. 여기 3을 분자로 올리고 2를 분자로 올리면 s분의 3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2. 근데 문제를 보니까 요런 식은 없네요. 요 보기에 요건 없어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라는 얘기죠. 얘 정리하면 통분하면 통분은 분모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s에다가 얘를 곱해줘요. s 플러스 1을 곱해주고 s에다 s 플러스 1 곱해줬으니까 분자에도 곱해줘야 되겠죠? s 플러스 1 곱해주고 얘도 여기다가 s를 곱해줍니다. 이번에. 그럼 s에 s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이제 분모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 분모에 s 곱해줬으니까는 분자에다 또 s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s에 s 플러스 1로
이렇게 통분을 하고 이렇게 곱하면 3s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3s 플러스 3 플러스 2s 하면 s에 s 플러스 1분의 5s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와 같은 게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 라플라스 변환 요거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0번 비정연파 fx가 반파 대칭 및 정연 대칭일 때 오른식은 단 주기는 2파이다. 요거 우리가 뭐 정리해서 막 찾아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암기. 비정연파 fx가 반파 대칭 및 정연 대칭일 때 오른식은 3번.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번 fs의 시간의 함수는 어느 것인가? 자, 시간의 함수로 역 라플라스 변환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요거 역 라플라스 변환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냥 암기하고 갈게요. 우리 이거보다 더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요거는 답 3번입니다. 요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 못 하셔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암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보면 자, 여기 분모가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인수분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얘를 먼저 인수분해해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s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 4는 2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 요게 이제 fs 함수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시간의 함수로 변환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있어요. 2의 마이너스 at승 코사인 알파 t는 s 플러스 a a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분의 s 플러스 a다. 요렇게 변환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요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이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요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시 시간의 함수로 요렇게 바꾸면 자, 앞에 2 있네요. 그럼 여기다 2 곱하기 이제 요거 역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s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여기 a가 1이란 얘기죠. 그럼 2의 마이너스 t승 코사인 요게 2의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 알파 2t 요런 식으로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우리 요 문제는 암기하고 가고 요거보다 좀 쉬운 문제를 정확히 역 라플라스 변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런 문제 나오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2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시정수 값은 자, 요 회로를 보니까 RL 직렬 회로네요. 그죠?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는 저항분의 인덕턴스 값으로 구합니다. 자, 저항 20옴 줬네요. 20옴 분의 인덕턴스 10mH 줬어요. 그러면 기본 단위 헨리로 바꿔주면 밀리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RL 직렬회로에서의 시정수 요거 암기하고 써야 되는 공식이 되겠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3번 대칭 13회로의 성간전압이 100V일 때 상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요거는 대칭 N상 성연결선에서의 상전압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Y결선인 줄 알고 이 공식을 적용하나요? 문제에서 델타 결선이다, Y결선이다 이런 언급이 없잖아요. 그럼 다 Y결선으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대칭 N상 성연결선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공식은 이렇습니다. 2 곱하기 사인. 요 뒤에 N상분의 파인데 요건 뭐죠? 각도예요, 각도. 우리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요 세타 뭐예요? 각도예요, 각도. 요 세타 자리잖아요. 그래서 각도입니다. 그래서 N상 문제에서 10상 줬죠. 그래서 10 적용하고 여기서의 이 파이는 각
각도에서의 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3.14를 대입하면 안 됩니다. 몇 대입해야 돼요? 180 적용해야 돼요. 네, 그래서 180분의 선간전압 100V라고 했죠? 그래서 100V 적용해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에 그대로 적으면 161.8V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요거 Y결선에서의 상전압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암기하고 뭐 직접 계산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4번 회로에서 단자 1의 1-에서 본 구동점 임피던스 Z11은 몇 옴인가? 자, 이 문제는 임피던스 파라미터 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 암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암기하냐면 자, Z11은 T형 회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T형 회로에서 Z11을 물어본다 하면은 이렇게 더해요. 그러면 3하고 5하고 더하면 8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Z12와 Z21은 같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입니다. 얘가 Z12, 그 다음에 Z21. 그 다음에 Z22가 있겠죠. Z22는 요렇게 더해준 거. 5와 2를 더해서 7. 그래서 Z22를 물어보면 7이다. 이제 요렇게 암기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암기해 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회로에서의 개방, 단락 이런 의미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문제에서 물어본 게 Z11이죠. Z11.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0으로 만듭니다. 얘를 0으로 만들려면 I2가 0이 되면 돼요. I2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Z2를 개방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네. 개방이 되면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개방시키고 Z11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를 개방시키고 0이 되면 식은 Z11에 I1만 남겠죠.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Z11이니까 I1을 넘겨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요. 언제? I2가 0일 때. I2가 0일 때는 2차가 개방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회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요렇게. 네. 얘가 2고 2-고 여기가 2차입니다. 2차 전압이고 여기가 1이고 1-고 여기가 1차 전압이에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1차 전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2차 전류인데 여기를 개방했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항도 그냥 무시해줘도 됩니다. 왜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은 회로가 아니에요. 그죠? 이 회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시해줘도 돼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ohm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전압을 구해볼까요? V는 IR. 그죠? 전류는 I1이 되겠고요. 저항은 여기 저항이 되겠죠. 직렬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여기에서 적용되는 저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V1은 3 플러스 5에 여기 흐른 전류값을 곱한 값과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I1분의 3 플러스 5의 I1 얘랑 약분되면 Z11은 8ohm이다. 예,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방시키면 전류는 0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예,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락을 시키면 전압이 0이 되겠죠. 예, 개방을 시키면 전류가 0. 단락을 하면 전압이 0이 된다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좀 어렵다 하시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더해서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번 어느 회로망의 응답이 시간의 함수네요. 이런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냥 이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우리 좀 전에 했듯이 요거 2의 마이너스 AT승 요거 어떻게 한다고요? S 요거 반대되는 부 떠주고 A 넣어주고 분의 1 요렇게 라플라스 변환한다고 했죠. 그럼 얘는 S 반대부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적혀져 있지 않으면 1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S분의 1 이렇게 적용하고 얘는 어떻게 할까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t는 S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있네요. 2분의 1. 요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 식을 정리하면 S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2. 요거 이제 통분하면 예, S 플러스 1에다가 S 플러스 2를 곱하고 분모에다가 S 플러스 2 곱해줬으니까 분자에다도 S 플러스 2 곱해주고 플러스 예, 여기 이 분모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S 플러스 2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S 플러스 2 분의 여기다가 S 플러스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분모에다 S 플러스 1 곱해줬으니까 분자에다 또 S 플러스 1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ES,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 네, 그래서 얘 정리하면 ES 플러스 2.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얘랑 얘랑 더해주면 3S, 얘랑 얘랑 더해주면 4 해서 분모는 S 플러스 1, S 플러스 2로 통분하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것과 똑같은 거 찾으면 1번에 있네요. 예, 직접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6번 저항이 50옴, 인덕턴스가 200mH에 직렬회로에서의 주파수 F가 50Hz의 교류에 대한 역률은 요 문제는 임피던스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자, 임피던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R, L, 직렬회로에서의 임피던스 저항 플러스 J, XL로 나타냅니다. 요 XL은 인덕턴스로 계산되는 유도성 리액턴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얘를 저항 플러스 J, 오메가 L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즉, 인덕턴스에다가 오메가 각 주파수를 곱한 값이 유도성 리액턴스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임피던스를 이렇게 나타내고 이 임피던스를 삼각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저항이 밑변이고요.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가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임피던스가 돼요. 네, 빗변이. 자, 여기가 빗변이 임피던스가 되는데,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을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저항의 제곱 플러스 유도성 리액턴스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이 빗변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 역률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률, 요 사이각을 세타로 두고 빗변분의 밑변이 역률이 되죠. 얘가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저항의 제곱 플러스 유도성 리액턴스 오메가 L의 제곱의 루트 분의 저항,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하면 단위는 퍼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메가는 2파이 F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저항 문제에서 50옴 줬죠. 50옴. 50옴, 50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2파이 F, 2파이 곱하기 F는 50Hz 줬네요. 50Hz. 그 다음에 인덕턴스 L은 200mH. 기본 단위, 헨리 단위로 바꿔주면 요 밀리가 있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50 곱하기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 루트 씌운 것 분의 예, 저항값 50 곱하기 100. 요 고학용 계산기에다가 차례차례 놓고 계산하면 이때 역률은 62.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62.3%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요 내용, 요거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요거 한번 정리하시고 요거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7번 그림과 같은 전압의 정연파 교류의 반파 정연파형의 시료값은 정연 반파의 시료값 찾으라는 문제지요. 요건 암기하고 있는 내용 가지고 찾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연 반파의 시료값. 자, 여기 밑에 제 표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정연 반파의 시료값 2분의 최대 전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표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8번 대칭 3상 교류 전원에서 각 쌍의 전압이 VA, VB, VC일 때
삼상 전압의 합은 제가 여기다가 대칭 삼상을 이제 벡터로 표시를 해 놨는데요. 대칭 삼상은 모든 전압의 크기가 서로 다 같고요. 요 사이각은 120도로 동일합니다. 120도로. 요런 세 개의 상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우선 요 B상을 A상과 합쳐볼게요. 합치면 요렇게 벡터의 합성은 끝나는 부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합성하는 겁니다. C상을 합성하면 요렇게 합성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합성된 결과를 보면 A상에서 C상을 더하고 B상을 더하면 제자리로 오지요. 그죠? 출발점인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때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벡터로 봤을 땐 이때는 0이라고 보는 거예요. 0. 그래서 대칭 3상의 교류 전원을 A, B, C상의 교류 전원을 다 합치면 0V가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9번 전압을 이렇게 줬고요. 전류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소비 전력은 몇 와트인가? 자, 여기 전압과 전류를 보니까 이렇게 각각 다른 전압값이 있네요. 요걸 우리는 비정연파라고 하지요. 요게 기본파면 다른 고조파들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정연파라고 하는데, 이 비정연파에서의 소비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자, 우선 소비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는데, 자, 전압과 전류 값을 곱해요. 그런데 이렇게 곱해줄 때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그 다음에 고조파는 고조파끼리 계산을 해서 나중에 다 더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 전력을 구해요. 자, 같은 고조파다, 같은 기본파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사인파는 만약에 전압이다 하면 전압의 최대값에 사인 오메가 t 요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요 오메가 값, 요게 오메가 값으로 같은 값이 같은 주파수를 가진 전압이 되고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압은 VI 코사인 세타잖아요. 요 오메가 값, 요 자리에 있는 것을 같은 걸 보면 전압에서 여기 10T가 있죠. 그럼 요 10이 오메가란 얘기예요. 그럼 전류에서 보면 여기도 10T가 있네요. 그죠? 여기도 이제 10이 오메가예요. 오메가가 10으로 서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요 같은 것끼리만 계산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우선 요 10T를 기본파라고 보면 전압과 전류 값을 곱하는데 시료 값을 곱합니다. 시료 값은 정연파에서는 최대값에서 루트 2를 나눠줘요. 그래서 기본파 유효 전력을 구하면 요 10T에 있는 전압의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서 시료값으로 적용을 하고요. 전류도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서 전류의 시료값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VI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 세타는 뭐냐면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예요. 위상차. 그래서 차이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큰 각도에서 작은 각도를 빼줍니다. 전압의 각도에서 전류의 각도를 꼭 빼줘야 된다. 전류의 각도에서 전압의 각도를 빼줘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전압이든 전류든 큰 각도에서 작은 각도를 빼주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는 여기 60도에서 여긴 0도네요. 여기는 10T 플러스 0도를 그냥 10T로 나타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60도입니다. 그러면 그냥 60도에서 0도를 빼주는 거예요. 60도에서 0도를 빼주는 그 차이만 보는 거니까 그 차이만. 그래서 얘는 코사인 60도가 되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20T, 20T. 그리고 뒤에 각도는 없네요. 그러면 코사인 0도가 되겠네요. 0도. 그래서 얘는 코사인 0도로 하고 전압의 최대값에서 루트 2를 나눈 시료값 적용하고 전류의 최대값에서 최대값에서 루트 2를 나눈 전류의 시료값을 적용해서 요렇게 계산하면 기본파의 유효전력은 500W. 요렇게 계산하면 오메가가 20인 요걸 지금 고조파라고 보는 거예요. 20인 고조파에서의 유효전력은 100W가 나온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유효전력을 더하면 600W다.
그래서 소비 전력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비정연파에서는 전류와 전압값을 서로 계산해 줄 때는 같은 기본파끼리, 같은 고조파끼리 각각 계산해서 나중에 더해준다. 요게 기본입니다.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0번 RLC 직렬 회로에서 공진 시의 전류는 공급전압에 대하여 어떤 위상차를 갖는가? 자,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RLC 직렬 회로에서 공진 시 위상차는 0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겠죠? 0. 0. 그래서 허수값이 없어집니다. 네, 얘네들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L, 인덕턴스가 하는 역할은 뭐죠? 전류의 위상을 느리게 해줍니다. 캐피스턴스는 전류의 위상을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즉, 전류의 위상이 조정이 되면 전압과의 위상차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전류의 위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값이 0이 된다 하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위상차는 0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하죠? 암기. RLC 직렬 회로에서의 공진일 때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0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네, 암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8년도 제1회 회로이론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회로이론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요거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암기,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해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고, 계산 문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번 쭉 적어보고 고학년 계산기 눌러서 답 확인해보고 넘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수준이 올라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61번부터 80번까지 다시 빠르게 복습하신 후에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